ABS는 absolute의 약자인데요. 절대값을 뜻합니다. 그럼 절대값은 뭐예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절대값은 부호가 없는 수를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BS 절대값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이번에는 SQRT. SQRT는 양의 제곱근이에요. 루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SQRT에서 인수로 음수를 주게 되면 오류가 발생해요. 샵, 넘, 느낌표,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SQRT는 양의 제곱근,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그 다음 POWR, 파워, 수일, 수이, 그러면 수일을 수이만큼 거듭 제곱한 값, 거듭 제곱. 그래서 파워 같은 경우는 이하고 같은 기능이죠. 지수연산자. 그 다음에 INTGR, 인티저의 약자잖아요. 얘는 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립니다. 근데 이 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에서 먼 쪽으로 결과를 구해줘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RAND, 란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난수를 구해줘요. 난수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는 수, 당연히 0과 1 사이에. 그리고 이번에는 란드 비트윈, 최소, 최대. 그래서 두 수 사이의 임의수를 반환해주는 함수 란드 비트윈이고, PI는 원주율이고요. 원주율 3.14. 그 다음에 EXP 같은 경우는 2를 자연 로브의 밑 수만큼 거듭 제곱한 값, 얘를 구해준다. 간단하게만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FACT 팩토리얼, 수학에서 얘기하는 팩토리얼은 계승값을 뜻해요.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그 수까지 계산한 값, 팩토리얼은 계승값을 구한다. 그 다음에 MOD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우리 조건부 서식 할 때 제가 MOD 나머지를 구해줍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위를 수위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한다. 이때 수2가 0이면 샵 div/0 느낌표 디바이드 에러가 발생하더라라는 거. MOD 나머지 MOD 나머지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TRUNC 트런케이션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를 수위점 이하 수위만큼 버리고 정수로 반환한다. 수위 얘를 생략하게 되면 0이에요. 그다음 프로덕트는 곱하는 거죠. 모두 곱한 값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sum 합을 구하라.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배운 프로덕트 뭐예요? 곱한 다음에 그 곱의 합계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바로 sum 프로덕트예요. 그 다음에 quotient 같은 경우는 나눗셈의 몫의 정수 분모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sin 같은 경우는 수의 부호를 결정한다. sign이 부호란 뜻이 있기 때문에 양수이면 1이고요. 0이면 그냥 0이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해줘요. 수학함수 사용에 갈까요? ABS-100 그러면 ABS는 절대값이잖아요. 부호가 없는. 그러니까 10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SQRT 루트 49, 그럼 77이 49가 되는 거죠. 7이 나오는 거고, 파워 2,3, 2의 3승,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3 거듭 제곱, 8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INT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요, 8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조심하셔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INT-8.7 그러면 마이너스 8.7을 넘지 않는 정수 0에서 먼 쪽으로 구해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8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이너스 9예요. 그 다음 팩토리얼 계승값 4. 계승값 4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래서 결과가 24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MOD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잖아요. 1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그 다음에 트렁케이션 5.62 그냥 점 이하를 점 밑에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 되는 거고 0.6에서 0.6이 잘라버리고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프로덕트 8,8 그러면 두 개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8, 8이 6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인 100 양수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2 빼기 2는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합계 함수인데요. 썸이라는 거는 합을 구해준다.
합계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계를 구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um if 얘 같은 경우는 검색 범위, 조건, 그 다음에 합계 범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sum if 조건에 만족할 때 합을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um ifs니까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죠. 합계 범위가 앞에 와요. 조심하실 거는 셀 범위 1 조건 1, 그 다음에 셀 범위 2 조건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조건은 최대 127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더라라는 거고, 샘플 볼까요? 지금 는 sum 뒤에 2에서 뒤에 9, 뒤에 2에서 뒤에 9를 다 sum 더한다라는 거고, 결과 100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um if C의 2에서 C의 9가 여, C의 2에서 C의 9가 여, 여기에서 여, 그러니까 성별이 여자인 경우만, 여성인 경우만 구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뒤에 2에서 뒤에 9를 합치는 거예요. 뒤에 2에서 뒤에 9에서 성별이 여인 경우만,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여인 경우만 sum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sum ifs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더할 범위가 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더할 범위가 앞에 오는 거, 합계 범위. A2에서 A9 전산부, A2에서 A9 여기서 전산부 찾아서, 그 다음에 CA2에서 CA9 여기서 남자, 남성인 경우만 sum, 뭐의 sum? 실적의 썸이죠. 뒤에 2에서 뒤에 9라고 했기 때문에 3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sum ifs 굉장히 잘 사용됩니다. 반올림 함수, 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 업, 얘는 이제 무조건 업 시키는 거죠. 올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얘는 무조건 내려주는 함수예요. 가겠습니다. 자릿수가 양수이면 반올림해서 지정한 소수점 자리만큼 반환해 주는 거고, 음수이면 소수점 왼쪽으로 반올림 돼요. 그리고 자릿수가 0이면 정수로 반올림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 업 무조건 올림,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반올림, 무조건 올림, 무조건 내림. 4567.4567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라운드 함수를 쓴 거죠. A2, 그러면 이제 둘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올려야 되잖아요. 둘째 자리까지 올려야 되니까 4, 5가 돼야 되는데 6이 반올림을 해줘서 4567.46이 되는 거죠. 결과는 5가 반올림이 돼서 6이 된다라는 거고, 6은 당연히 5 이상이니까 반올림을 해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4567.4567인데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 날아가는 거죠. 4567이. 결과는 456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6에서 반올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46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라운드가 되는 거고, 이번에 라운드 업이에요. 1234.1234인데 라운드 업 무조건 올려주는 겁니다. 둘째 자리. 그러면 둘째 자리에서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둘째 자리까지. 얘는 라운드 업이기 때문에 5 이상이 아니더라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1234.13이 된다라는 거, 라운드 업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34.1234인데 라운드 업 소수점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5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니까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3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1300이 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림은 편해요. 두 자리까지 무조건 내리기 때문에 4567.45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0 그냥 4567
라운드 다운은 편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냥 4, 5, 0, 0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라운드 함수, 그 다음에 라운드 업, 그 다음에 라운드 무조건 내림 다운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물어보기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날짜와 시간 함수 가겠습니다. N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now 그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거는 현재 날짜, 시간을 반환해 줘요. 그래서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반환해 주는 함수 now 날짜와 시간. toda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today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날짜만 반환해 줍니다. 날짜. 그래서 날짜와 시간은 now, 날짜만 반환하는 거는 today예요. today.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 여기 세미콜론이잖아요.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날 셋네, 날 셋네에서 날짜를 표시해줘요. 날 셋네, 날짜는 세미콜론, 날새, 날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새가 날아간다. 날새, 새날 편한 대로.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콜론, 콜론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콜론이잖아요. 얘는 시간. 그래서 시시콜콜, 시간은 콜론, 시간은 콜론, 시시콜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다시 한번 갈까요?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은 날짜, 컨트롤 플러스 콜론은 시간.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함수를 쓰는 경우는 연, 콤마, 월, 콤마, 일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날짜 데이터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에서 이어 그러면 연만 뽑아오는 거고, 먼스 날짜 그럼 날짜에서 먼스 월만 뽑아오는 거고 달만, 그 다음에 데이 날짜 그럼 날짜에서 일만 뽑아와요. 그래서 연도, 월, 일 부분만 따로 추출한다라는 거고, 타임 10분초, 10분초 시간 데이터를 반환하는 거고, 아워 시간에서 시간만, 미닛 시간에서 분만, 세컨 시간, 시간에서 초만, 그래서 10분초 부분만 따로 추출한다라는 거. 위크데이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날짜의 요일 번호를 반환해 줘요. 요일을 갖다가 반환해 주는 게 아니고 요일 번호를 반환해 줍니다. 번호를 반환해 줘요. 위크데이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즈 종료 날짜, 시작 날짜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합니다. 데이즈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한다. 데이즈. 그 다음에 데이트 밸류 날짜 형태의 텍스트, 날짜 형태의 텍스트에 해당되는 일련 번호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요, 바로 이제 얘예요. elapse 이 데이트 시작 날짜, 그 다음에 전후 개월수입니다. 여기서 이 데이트에서 이는 elapse를 뜻해요. ELAPSE. 여기서 이는 ELAPSE elapse. 스페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뜻이 중요합니다. 흐르다, 시간이 지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elapse의 이 이거예요. 이 스펠링은 외우지 마시고 뜻만 흐르다. 시작 날짜에서 전후 개월수가 흘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개월수를 반환합니다. 이 데이트, elapse 데이트. 이어멈스 같은 경우는 얘는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end of month예요. 얘는 아까 이 데이트의 이는 elapse고 얘는 end of입니다. end of. END, end, 그 다음에 of, months, 월의 끝이에요. 월의 끝, end of, 월의 끝.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개월에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날, end of. 그 다음에 net anyt 그러면 순수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work 일 days 일한 날. 그래서 시작 날짜, 끝 날짜, 휴일. 시작 날짜와 끝 날짜 사이에 작업 일수를 갖다가 계산해 줘요. 아까 anyt net가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휴일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한 날짜 수를 기초로 직원의 임금을 계산할 때 쓰는 함수가 net work days예요. net work days. 그 다음에 이번에는 week num, 주의 넘버, 숫자잖아요. 그래서 해당 주 날짜가 1년 중에 몇 번째 주인지 그거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work day, 일한 날. 그래서 시작 날짜, 전후 주말, 휴일, 제외 날짜 수, 휴일. 그래서 시작 날짜의 전후 날짜 수를 반환해 준다. 그러니까 날짜를 반환해 줘요. 그래서 작업일 수, 배달일, 청구서 기한일 이런 거 계산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라는 거는 연을 뽑아오는 거잖아요. today's, 오늘 날짜에서 연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 연도를 뽑아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year, today, 연도 뽑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year A4, A4, 여기서 A4에 있는 날짜에서 연을 빼라 이런 뜻이에요. 현재 연도에서 A4 셀의 연도를 빼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트 2025, 3, 23, 얘 같은 경우 데이트는 콤마를 가지고 입력해야 돼요. 그럼 결과는 2025년 대시 03 대시 23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weekday, today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weekday, 요일 번호를 갖다가 반환해 준다. 요일이 절대 나오는 게 아니고 요일 번호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 데이트, 여기서 이가 elapse, 흘러갔다라는 뜻이잖아요. 2023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흘러갔어요. 3개월이 흐르면 1월 달서부터 3개월이 흐르면 4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2024년 4월 1일이 되는 거예요. 흘러간 월을 뜻한다라는 거. elapse dat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ear months는 뭐예요? end of months.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이 흘렀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2024년 4월 30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 end of,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합니다. 그 다음에 NET, 순수하게 work, 일한 날, 2024년 3월 1일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순수하게 일한 날, 그런데 3월 1일은 제외 20일 됐네요. 나 week num, 2024년도 1월 17일이 몇 번째 주냐라는 거죠. 세 번째 주. 나 work day, 2024년 4월 1일, 그 다음에 7, 4월 1일서부터 7일이 경과했는데요. 뒤에 6 같은 경우, 뒤에 6은 여기요. 뒤에 6, 2024년 4월 10일이 창립 기념일이라 휴메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2024년 4월 1일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짜는 2024년 4월 11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weekday 함수. weekday 같은 경우는 요일의 번호를 반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반환값의 종류를 갖다가 지정해 주는데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1도는 생략하게 되면 1이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2를 주게 되면 1이 월요일이고 3을 주게 되면 0이 월요일이에요.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헷갈리니까 새로 나온 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11을 주게 되면 1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줘요. 그래 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을 주게 되면 1이 나타나면 1, 1은 월요일, 1, 2는 1이 화요일, 1, 3은 1이 수요일 이런 식으로 반환값의 종류를 갖다가 새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조심하실 게 weekday 같은 경우 현재 날짜의 기본값 범위를 벗어나면 샵 밸류 오류가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반환값의 종류가 잘못 입력하게 되면 샵 num 오류가 반환된다라는 거죠.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